여러분들 정말 끔찍한 소식입니다. 결국 웰빙 우파 자한당 지도부에서 5.18 의혹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한국당 지도부 전원이 5.18 묘지에 가가지고 참배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거기 묘지 가가지고 고개 조아리고 이제 큰소리 올리겠대요. 아직까지 확정 사항은 아니지만 그걸 검토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개탄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제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이 맛 테리죠 여러분들. 이 맛의 헬조선사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진짜 평범한 중도 성향 국민들도 그렇고 5.18 사건에 대해서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의혹과 의구심이 가득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나 일반 커뮤니티 댓글 보면 여론 심상치 않거든요. 아니 최소한 중립적인 일반 시민들도 명단 공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쫄려서 숨기는데? 이 반응 보이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지금. 근데 쟤들은 그 민심을 못 읽기 때문에 그만큼 무능하기 때문에 쫄려가지고 거기 가서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고개 조아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당 안에서도 실제로 광주 사건 이걸 가지고 용돈 받아먹는 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 상류층의 상당수가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이권이 포진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역화를 만들고 의문 제기조차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이긴 해도 민주당을 비롯한 이 사람들 보면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5.18 왜곡처벌법 위반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내용이 가관이에요 여러분들. 5.18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딴소리를 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 그리고 형사처벌해가지고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개돼지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5.18 모욕하는 놈들은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좀 똑똑한 인간들이라면 이게 왜 문제인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에는요 원래 다양한 해석과 분석이 있는 법입니다. 아니 물론 좌좀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 그거랑 그건 경우가 다르지 빽 하실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여러분들 100번 양보해가지고 내가 좌파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중도라고 자처하는 네티즌들 지금 제 목소리 듣고 계신다면 똑똑하게 들어보세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만세, 김정은 만세, 공산당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주의 국가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죠? 양심이 있다면 봤을 거야.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많고 김정은 만세, 공산당 만세를 외쳐야 되고 김정은 위인 방문 환영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지천입니다. 또 그게 실제로 가능도 하죠. 근데 그만큼 자유로운 나라에서 5.18만큼은 유독 성역으로 만들겠다? 이걸 보고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국민들, 이걸 보고도 광화문에 촛불 들고 시위하러 안 나가는 그 국민들, 이게 원래는 대한민국 수준입니다. 이게 원래는 개돼지들 수준에 딱 맞는 나라고 딱 맞는 정치 수준이긴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정치 성향이 다르다 뿐이지 저쪽 사람들 일 잘하는 거 보면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지자로서 저쪽 사람들 볼 때마다 부럽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정말 그 개와 돼지 허수아비만도 못한 한국당 꼰대들에 비해서 저쪽 사람들 보면 솔직히 일은 잘하지 않습니까? 저쪽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소신을 가지고 뚜벅뚜벅 전진을 합니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요.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무슨 건방지고 이상한 사람이라 가지고 자유한국당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내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3일 밤낮으로 특강 들어야 된다는 소리를 했던 게 그 괜히 했던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 진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 한국당 지도부에 지금 그 일개 청년 우파 네티즌 바로 여러분들보다도 수준 높은 놈이 지금 한 놈도 없다니까요 저기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별 4개 총사령관들이 이등병보다 무식하고 멍청하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한국당 지도부에 있는 저 양반들은 민심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자기들한테 자유우파 성향의 시민들의 표심이 결집이 되는지 그걸 전혀 모릅니다. 전혀. 최소한 명단 공개라도 해보자고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괴물처럼 보일까봐. 나는 10선비인데 선비처럼 안 보일까봐 겁이 나서 내 체면이 깎일까봐.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를 싫어하는 줄 알고 민심을 아예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들을 싫어하는 줄 알고 아예 민심을 못 보는 바보들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벌집을 건드렸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건드려야지. 당원들 3명이 총대 메고 성역을 건드렸으면
최소한 명단이라도 떳떳하게 공개해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광주 사건의 그 유공자가 맞는지 100% 제대로 전수조사라도 해보자 이 한마디만 하면 될걸. 그걸 겁이 나서 못한다는 겁니다. 저 무능한 사람들은. 왜 못할까? 바로 소신이 없고 철학이 없고 지금 당장 표가 떨어질 것만 같아서 무서워 죽겠기 때문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 때 지그가 재선 못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못하겠는 거야. 지금 물러선다고 해서 전라도 표가 한국당에 옵니까? 좌파 표가 한국당에 와요. 지금 물러선다고 해서. 왜 이렇게 멍청할까요? 한국당 영감님들은. 그 나보다 인생 2배씩 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멍청해? 그 나이 되도록 그렇게 엘리트 코스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간 밟아오면서 도대체 뭘 한 거야? 시청자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 같은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군림하던 인간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비겁하고 겁쟁이들이었는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평소 어디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그렇게 모가지 빳빳하게 세우고 권위의식 꽉 차있던 양반들이 지들 밥그릇 그거 밥숟가락 한 톨 딱 흔들리면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이 충성스러운 대한민국 우파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서 춤을 췄단 말이야. 반면에 여러분들 민주당 한번 보세요. 김경수 씨, 손혜원 씨, 서영교 씨 이런 사람들 굵직굵직한 사고 친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김경수 씨 뭐 드루킹 댓글 사건 지금 연루돼 있고, 손혜원 씨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부동산 투자자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사건들 굵직굵직한 사건들 터졌을 때 좌파 성향 시민들이나 민주당 반응이 어땠어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가죠. 청와대도 그렇고. 거기에 반해서 자한당 한번 보세요. 자한당 인간들은 무능력하면서 의리까지 없는 천하의 개무능력, 개쓰레기 집단인 건 솔직한 사실입니다. 솔직히. 종북 좌파를 바라볼 때와는 다른 의미로 너무나도 밉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볼 때도. 조국을 위한 아무런 의지와 철학이 소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쪽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이제 지금 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청년 우파들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을 볼 때 그런 기분으로 봅니다. 어르신들. 이쪽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쪽 진영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우파 진영은 왜 계속해서 조직이 깨지고 찢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나약해질까요? 여러분들. 반면에 저쪽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강화되고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한국당이 시간이 갈수록 조직이 깨지고 약해지냐면 젊은 우파들한테 인기 좀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 전원책 변호사 데리고 왔다가 듣기 싫은 소리 탁탁하니까 전원책 변호사 바로 쫓아내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 꼬라지. 나도 전원책 변호사의 어떤 생각들이나 지금까지의 모든 발언에 100% 동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좋은 말은 많이 하죠. 그래갖고 그 사람 표 한번 얻어보려고 얼굴 마담으로 데리고 왔는데 전원책 씨는 진짜로 자유한국당의 그 살과 뼈를 깎는 그런 개혁을 요구하니까 듣기 싫어갖고 쫓아내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한국당은 스스로 인적 쇄신을 할 의지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한국당 가기 싫다고 한 겁니다. 내가. 나 오라고 해도 거기 안 가요. 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쨌든 우파 스피커 노릇 자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그거 관해가지고 우파의 스피커 노릇을 자처하면서 가짜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 진실을 파헤치는 변희재 씨 여러분들 아시죠? 물론 이 사람도 강성 논객이고 몇 번 이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양반이 그래서 우파를 위한 스피커를 대변했잖아. 그 이 양반 지금 어떻게 됐죠? 변희재 씨 감옥 갔죠? 전원책 씨 한국당에 불렀다가 내쫓았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최근에 유입된 젊은 우리 1, 2, 3, 40대 젊은 우파 시청자분들 많다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사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정치라는 건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한쪽을 밀어내지 못하면 다른 한쪽은 죽는 거예요. 설사 같은 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무리수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우파 성향의 논객들 스피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쪽박을 깰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들 이명박 대통령의 그 부족한 점, 박근혜 대통령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저 같은 청년 우파들이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보다는 낫잖아요. 이게
한쪽을 밀어내지 못하면 다른 한쪽은 죽는다니까요. 아이 그래도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해야지 뭐 똑같이 하면 우리가 좌좀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러실 물론 그러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정당한 내부 비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향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제 웰빙 개한당 지도부를 보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면 자기들 밥그릇 뺏길까봐 견제하고 주목받던 사람들이 뭐 하나 터지면 속으로 고소해하면서 내부 총질해대고 이때다 싶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이 의리 없는 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새로운 인재, 새로운 신동력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조직이 약해지고 그들만의 리그로 퇴보하는 겁니다. 진정한 충신, 진정한 인재가 없고 그 밑에서 내내 하면서 머슴처럼 일하는 그 아랫 것들, 머슴들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충신이 아니라 개만 남게 된다고. 한국당이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좌파 빨갱이 형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 조직력 하나는 끝장나죠.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기본 스킬에 아무리 부끄러운 사건이 터져도 끝까지 자기 편 위해서는 뻔뻔하게 힘을 합치고 쉴드를 쳐줍니다. 최소한 이쪽 사람들은 자기 편이 뭐 잘못한 거 터지면 모른 척이라도 합니다. 외면이라도 해요. 그거 잘 모르겠다고. 낙곰수 멤버나 제동이 같은 자격 미달의 인간들도 좌파에 충성하면 국회의원 공천도 떨어지고 최소한 당간부 대접에 좌파 방송 프로그램 연봉 몇 억씩 줘가면서 단독 코너 진행을 맡겨줍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을 껌처럼 씹다가 수틀리면 버리는 사람을 씹다가 버려버리는 게 당연한 이쪽 꼰대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옛말에 우파는 그 보수는 그 부패로 망하고 그 좌파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반대예요. 부패한 건 둘 다 똑같은데 저쪽은 의리 하나는 끝장나고 결집력하고 반대로 이쪽은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나약한 데다가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한국당은요. 여러분들 어쩌면 자유 대한민국의 리즈 시절은 정말로 어쩌면 여기까지가 한계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국민 수준으로 민주주의를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헛된 꿈, 터무니없는 사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능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젊음을 희생해가지고 군대에 갔다 오신 대한민국 군필 남성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영하의 날씨 속에서 최전방 조국 각처를 수호하고 있는 수십만 국군 장병들이 정말로 불쌍하고 애처롭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지켜왔단 말입니까? 저런 국회의원, 저런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나라 지키고 세금 바치면서 아랫사람 노릇을 자처하면서 머슴 노릇하면서 살아왔단 말입니까? 저 무능력하고 저 양심 팔아버린 인간들을 그들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 누굴 위해서 무엇을 지켜왔단 말입니까? 한탄스러운 내 나라 내 조국은 왜 이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